그러면 고전 그리스어 입문 10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한 주를 쉬었고, 이번 주가 이제 10회차 수업이고요. 저번 주에는 이제 제가 공지사항에도 올렸지만, 쉬어야 할 필요를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들 느끼셨을 것 같아서, 네, 아마도 잘 쉬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한 주 쉬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 토요일에 다행히도, 일단락을 지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도 할 일이 많겠지만 일단락을 지어서 다행히 이번 주는 수업을 무사히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좀 생각나는 시가 있어서 하나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제가 모르스 티라니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 제목이 뭐 전통적으로 이렇게 있는 제목은 아니고요. 그냥 해석하면은 모르스는 라틴어로 죽음이란 뜻이고 티라니는 이 폭군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폭군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불릴 만한 시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내용이 이제 알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알카이오스라는 시인은 그리스 시인인데 그리스의 기원전 6세기에서 7세기 정도 그러니까 호메로스 서사시가 기원전 8세기 중반 정도거든요.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니까 그 후로 약간 100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시긴 해요. 옛날 시긴 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 서정시 전통을 만든 시인 중에 한 명입니다. 알카이오스라는 시인. 그래서 굉장히 뭐 어떤 사랑이나 그런 주제, 서정적인 주제들, 서정시에 어울리는 그런 주제들을 다룬 시들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인 시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정파에 속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알카이오스의 고향인 레스보스 섬에 어떤 왕이 있었고, 그 왕이 굉장히 정치를 폭정을 했고, 그래서 그 왕을 쫓아내려는 어떤 정치 세력들의 싸움이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알카이오스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권력 투쟁을 했고, 말년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말년은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미르실로스라는 그 레스보스 섬의 폭군이 죽었을 때, 쫓겨나면서 죽었을 때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뉴인 크레 메튀스텐 까이티나 페르비안 포오넨 에페이데 까타네 미르실로스 이런 시인데요.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누구든 취해야 한다. 힘을 다해 마셔야 한다. 미르실로스가 죽었으므로 이런 시를 쓴 게 있어요. 이 단편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전부의 내용은 아닌데 당연히 이 알카이오스라는 시인은 어떤 필사본을 통해서 전달되기보다는 대부분 파피루스 단편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히 남아있는 작품이 아예 없거나 거의 적거나 할 거예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단편들만 이렇게 쪼가리들만 남아있어서 그 쪼가리들로부터 아, 이 사람은 이런 시인이고 이런 삶을 살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고대 작가들이 그래도 알카이오스라는 이 시인은 고대에 굉장히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 후에 남은 어떤 학자들의 언급 같은 거를 다 모아가지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시인이고,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시를 지었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332 단편이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이 단편을 이제 모방해서 호라티우스, 라틴 문학의 굉장히 그 위대한 시인인 호라티우스가 이 카르미나라는 대표작이 있는데요. 그 대표작에서 이 1권 37가 1행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Nunc est bibendum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라틴어로 이제 마셔야 한다. 그러니까 술을 마셔야 한다라는 뜻의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도 이 알카이오스의 시를 떠올릴 수 있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심지어 운율이 똑같아요. 이 호라티우스의 이 카르미나 1권 37가 자체가 알카이오스가 자주 썼던 운율을 쓰고 있기도 하고 그 운율의 이름이 알카이오스 운율이에요. 아예. 그리고 이 시작하는 문장의 운율도 똑같습니다. 닌 크레 메튀스텐 그런데 이제 눅 에스트 비벤둠 이렇게 시작을 해서 라틴어로도 운율을 똑같이 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시고 굉장히 상징적인 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또 문학적인 그때 당시에도 이런 굉장히 싫어하던 정치가가 실각을 했을 때 어떤 나누는 기쁨이라는 게 이제 기원전 7세기니까 뭐 거의 2700년 전에도 있었고, 이 알카이오스의 서정시는요, 특히 그리스 서정시는 그냥 이렇게 책으로 뭐 종이로 쓴 게 아니라 실제로 음악을 가지고 그 음악을 반주를 해가지고 거의 노래를 부르다시피 하면서 연회해서 부른 노래예요. 실제로 다.
지금은 뭐 당연히 재구성이 안 되지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어떤 전원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어떤 술자리에서 그 정치가의 실각을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겠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의도에서 시위하면서 응원봉 다시 만난 세계에 맞춰서 응원봉을 흔들던 그때처럼 아마도 2700년 전에도 그렇게 놀았겠구나라는 거를 저는 좀 보면서 네,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은 이 시를 다 읽고 나서 그러면 저희는 또 저희의 읽어야 하는 텍스트가 있죠. 거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그릭 이제 1D 새로운 문법 사항은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첫 번째 문장을 그러면은 혹시 김경선님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우시면은 안태은님? 아, 네, 열람실에서 참석 중이시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안태은님은 가능하실까요? 네, 안태은님도 어려우시면 김지원님? 아, 네, 알겠습니다. 김지원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오,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Katabainei men un o kybernetes 네, katabainosi de ho de dikaiopolis kai hoi nautai. 그리하여 조타수는 아래로 내려간다. 네, 그렇죠. 네, 그리 한편 어, 디카이오폴리스와 선원이 내려간다. 크레프리스와 선원이 내려간 선원 한 명인가요? 아, 아니요, 두 명, 아니, 여러 명입니다. 선원들이죠. 네, 복수로 나. 선원들이 내려간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잘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카타바이 네임맨 운 호 퀴베르네테스가 돼 있는데 일단은 주어는 호 퀴베르네테스입니다. 그래서 키자비가 주격으로 써져 있죠. 이제 퀴베르네테스가 주격이고요. 이게 주격인 거 몰라도 호가 주격이라는 거는 지금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남성 단수 주격 정관사 호죠. 그래서 호 퀴베르네테스. 키자비가 카타바이네이라는 동사는 카타바이노. 카타가 아래로라는 뜻이고 바이노가 걷다,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걸어가다, 아래로 내려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카타바이네이가 되는 이유는 저희가 계속 연습을 하고 있지만 이 오메가 동사의 현재형 직설법 능동태 형태죠. 그래서 3인칭 단수고요. 그리고 그래서 카타바이 네이 메눈 호큐베르네테스 이 우는 지금 잘 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리하여 라는 뜻이고 맨은 뒤에 맨대랑 연결이 돼서 얘는 이렇고 얘네는 이렇고 이런 대꾸를 이루는 맨대입니다. 사실 원래 맨운이라는 합쳐서 그냥 맨운이라는 소사의 용법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뒤에 대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여기는 뒤에 대가 있으니까 매는 대랑 이어지고 우는 따로 끊어서 그리하여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키자비는 아래로 내려가고 또 호떼카이 디카이오폴 호떼 디카이오폴리스 까이 호이 나우따이 이제 디카이오폴리스는 사람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까이 호이 나우타이 이 선원들, 나우테스가 이제 주격 단수인데 호이가 붙었으니까 남성 주격 복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디카이오폴리스도 같이 있으니까 3인칭 복수 주어가 되기 때문에 까타바이 누시로 동사의 형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뜻이지만 이렇게 동사의 뜻이 바뀐다는 거, 동사의 형태가 바뀐다는 거, 같은 뜻이지만 형태가 바뀐다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저희 배운 거 있었죠? 때, 까이. 때의 위치 잘 보세요. 이제 때 호 디카이오폴리스가 아니라 호때죠. 왜냐면은 때는 한 번 이제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카이오볼리스와 선원들이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문장 넘어가 볼까요? 음, 선영님? 선영님 가능하실까요? 네, 어려우시다면, 네, 알겠습니다. 어려우시다면, 유지수님, 유지수님도 어려우실까요? 공부를 안 하시군요. 네, 수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예습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렵긴 합니다, 아직은. 이제, 어, 처음 배우시는 거면 아직 문장이 익숙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꼭 예습을 해오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물론 어렵기 때문에, 네, 어려우니까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유형님? 유형님. 오늘 가능한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군요. 아, 이동현님. 이동현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아이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장지은님. 네, 네, 되겠습니다. 카투센 가르호 수푸스, 카투 네툰, 어, 헤게스트라툰, 프로신, 호테, 키베르네테스, 카이, 호이, 나우타이, 후데, 헤게스트라투스, 툰, 푸스푼, 오이에이, 카토. 왜냐하면, 아래쪽에 소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키자비와 선원들은 아래에서 헤게스트라토스를 본다. 헤게스트라토스는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네, 어디서냐면 카톡 밑에서 있죠. 네, 마지막에 카톡가 있습니다. 네,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카토텐 가르 호소 소포스 이제 잘해주신 것처럼 가르는 이유를 설명하는 소사였죠. 그래서 앞문장에 이유를 이야기해주는 문장을 지시해주는 소사고요. 카토텐이니까 이게 단순히 아래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입니다. 그냥 아래에 또는 아래로라는 방향을 나타낼 때는 까토만 쓰면 되고 까토텐이라고 붙으면은 이 텐은 항상 뭔가에 붙었을 때 어디 어디 로부터 from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음이 아래로부터 들려온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들려온다에 해당하는 동사는 없고 이렇게 동사가 없죠. 이 문장에 동사가 없습니다. 지금 그냥 아래로부터라는 카토텐이라는 부사와 가르라는 소사와 호소포스라는 명사 주어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에 동사가 없을 때는 보통 이 ST, 그러니까 에이미 동사의 변화 형태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ST가 생략된 걸로 봐서 아래로부터 소음이 있다. 즉, 아래로부터 소음이 들려온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까토데 톤 헤게스트라톤 호로신 호테 키베르네테스 까이 호인 나우다이 라고 하면은 주어는 이제 호테 키베르네테스 까이 호인 나우다이입니다. 그래서 이 키자비와 선원들은 호로신 이 동사죠. 호라오 동사라서 오메가 동사인데 모음융합 동사고 호라오니까 알파가 있는 모음융합 동사예요. 그래서 이 3인칭 복수 형태가 호로신입니다. 본다, 보고 있다. 누가 보이냐면 돈 헤게스트라 돈. 이 돈이 들어갔으니까 정관사 남성 단수 대격이죠. 헤게스트라 돈도
남성 단수 대격 어미입니다. 그래서 헤게스트라토스를 아래에 본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헤게스트라토스를 본다. 아래에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호대 헤게스트라토스 돈 프소폰 보이에이 카또 하면은 이제 호 헤게스트라토스가 주어가 됐죠. 그래서 호 헤게스트라토스가 돈 프소폰 소음을 만들고 있다. 보이에이 그다음에 까또 아래에서 이 보이에이 동사의 액센트를 잘 보시면 뽀이 A 이렇게 고각센터 붙어 있죠. 왜냐하면 원래 형태가 뽀이 에오 이 엡실론이 있는 모음류합 변화 동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뽀이 에 이제 A가 끝에 그냥 붙어야 되는데 이 악센트가 A랑 합쳐지면서 A 고각센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뽀이 A가 또 입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혹시 어, 이 마침표만 찍어주신 분은 혹시 가능하신지 마침표만 찍혀 있어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포다스 메디움 라레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신 가능하신가요? 혹시? 아,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제가 읽고 그다음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후토스 띠보이에이스 그다음에 이제 알라 띠보이에이스 쉬 오헤게스트라테 리스호 소포스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키자비가 큐베르네테스가 물어보죠. 키자비가 후토스 띠보이에이스라고 하면은 이 후토스는 원래는 그냥 지지대명사예요. this 또는 this man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 또는 이것 이 남성명사 이 남성명사라는 뜻이라서 원래는 그냥 this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2인칭 주어랑 같이 썼어요. 너, 띠뽀이에스. 그러니까 이제 너 뭐 하고 있니?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의 후토스는 혹격처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너 거기 너라는 뜻입니다. 거기 너. 그래서 이 후토스는 원래 디스니까 좀 화자하고 가까운 방향을 가리켜야 되는데 후토스라고 하는 이유는 좀 그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마치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직역하면 여기 너지만 여기 너 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냥 거기 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Hey you there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너 뭐 하고 있냐 이런 뜻입니다. D boys는 여기서 D를 잘 보셔야 되는데 D boys 에이스에서 제가 악센트를 잘못 찍은 게 아니고 원래 악센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띠에 붙어 있는 예 악센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뒤에 뭐가 오든 간에 그랍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 악센트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무슨 이라는 뜻이에요. what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대격이라서 주격 형태와 똑같지만 대격이기 때문에 보이에이스의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너 뭐 하고 있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헤게스트라토스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 알라티포이에스 쉬. 이 알라는 원래는 그러나라는 뜻이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명령문이나 의문문 앞에 쓰여서 그 이전의 것들과는 달리 그 이전의 것들과 반대로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그 이제 다른 분들과 이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과 얘기하다가 적절한 번역을 찾았는데 한국어의 아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의 아니세이션이라고 하는 소위 아니라는 말로 아니 근데라는 말로 그 말을 시작하는 게 있죠. 그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거랑 굉장히 유사해서 아니 너 뭐 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누군지 깨닫고 나서 아니 너 뭐 하니 이렇게 그전에는 몰랐는데 알게 됐으니까 아니 너 뭐 하고 있냐 라는 뉘앙스로 지금 알라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너 뭐 하고 있니? 헤게스트라토스야. 디스 호 소포스. 자, 이 디스도 마찬가지로 의문사이기 때문에 악센트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띠가 아니라 디스인 이유는 띠는 중성이에요. 근데 디스는 남성 또는 여성입니다.
물론 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거는 남자, 여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명사가 성이 남성이거나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홉소포스라는 명사는 남성이기 때문에 이 남성 명사를 받아주려면 디스, 남성인 디스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뜻은 뭐냐면 똑같이 what이에요. 이 소리는 뭐냐? 그래서 사실은 영어로 하든 한국어로 하든 번역을 하면은 이 소리는 뭐냐? 너 뭐 하고 있냐? 라고 할 때 이 뭐가 똑같은 뭐지만 히라보에서는 꼭 그 성수격에 맞춰서 변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띠는 포이에이스의 목적어인 중성 대격이에요. 목적어이기 때문에. 근데 이 띠스 호흡소포스는요. 이 띠스는 일단은 남성이고요. 왜냐하면 호흡소포스니까. 성수격 일치시켜야 줘야 되기 때문에 호 스토퍼스의 남성을 따라서 디스는 남성이 오고 여기에서는 대격이 아니라 주격이 옵니다. 왜냐면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건 이 소리가 뭐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에 대해서 보어로 옵니다. 그래서 같은 주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디스는 주격, 남성 주격 단수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띠스, 띠라는 이 의문사를 나중에 따로 어차피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는 100% 이해하지 않으셔도 아 그냥 여기서는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띠라는 거는 띠스랑 일단은 성이 다르다. 그리고 격도 다를 수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까 읽어주셨던 김지원님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 네. 네. 우덴 보이오 애국에 오기베른 했다. 우데 부소폰 우데나 아쿠오 맨 프론티스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조타수님. 그리고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음. 걱정 마세요. 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덴보이오 애국에 오기베르 냈다. 이 오기베르 냈다는 일단은 혹격이죠. 부르는 말이죠. 기자비야. 이렇게 부르는 말이고 애고게가 주어입니다. 나는 이 애고까지만 써도 나는이란 뜻인데 게를 붙이면은 더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딱 나의 포커스를 맞춰서 강조를 해주는 표현이에요. 이 게라는 소사 자체가 어떤 단어 뒤에 쓰여서 그 단어를 강조해주는, 한정해주는 효과를 갖습니다. 포커스를 한정해주는 효과를 가져요. 그래서 애고게 하면은 나는이라는 뜻이 되고요. 뽀이오는 아까 봤었던 뽀이에오 동사의 1인칭 단수 현재형이죠. 여기도 축약돼서 오메가 고각센트만 났습니다. 뽀이에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한다. 근데 이거의 목적어가 뭐냐면 우덴이에요. 우덴은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중성 대격으로 여기서는 봐야 되고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키잡이야. 우대, 푸소폰, 우대나 아쿠. 자, 여기서 우대는요. 우대라는 거는 언제나 and not으로 보면 돼요. 항상. 그냥 우만 쓰면은 not이고요. 부정문 만드는 거고요. 대가 붙으면 and not입니다. 또는 이 and라는 거는 영어에서야 뜻이 갈라지는데 뭘로 갈라지면 and도 될 수 있고 even도 될 수 있죠. 뭐뭐조차 아닌, 뭐뭐도 아닌. 근데 여기서 저희가 뭐뭐도 아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어에서는 and와 even으로 갈라지지만 히라보에서는 이 대가 and라는 뜻을 가질 수도 있고 그냥 even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not even 이것조차도 아닌 이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and not으로 봐서 그리고 나는 소폰,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 근데 우데나 아쿠, 이 우데나는요, 이것도 사실은 우데는 중성 형태고 중성 형태라는 건 남성, 여성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데이스랑 우데미아입니다. 그 중에서 이 p소폰은 남성 단수 대격이기 때문에 우데이스의 남성 단수 대격 형태가 우데나예요.
지금 아셔야 될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남성 단수 대격 형태이기 때문에 픽소폰이랑 연결되어서 픽소폰 우대나 하면은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이런 뜻이 됩니다. 오히려 이 문장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히라본에 이렇게 부정 표현을 두 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 두 개 써서 긍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해석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부정 두 개를 써가지고 나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해서 긍정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정 표현 한 번 써줬으면 그 뒤에 부정 표현이 한 번 더 와도 전체 부정이 됩니다. 그냥 강조해 주는 표현이에요. 이 우대나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대를 한 번 쓴 거랑 똑같습니다. 우대나를 쓰든 안 쓰든 뜻이 똑같아요.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가 두 번 들어가는 거는 단순한 강조다라는 점이 더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히라버는 부정어가 두 번 붙는다고 해서 긍정이 되진 않는다.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필요한 어순이 있어요. 그때 필요한 어순이 있고 대부분은 이제 그 어순이 좀 특이한 쪽이고 그 어순이 아닌 쪽이 더 많으니까 일반적으로는 부정어를 반복하면은 단순 강조다라고 알고 계시고 나중에 그런데 이 부정어 반복이 긍정 표현이 되는 어순을 외우시는 게 더 편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더 나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 프론티제에서는 이제 명령법이죠. 프론티제 걱정하지 마라 부정명령법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메랑 우 두 가지 부정 표현이 있는데 설명을 드렸듯이 우는 직설적인 거, 그러니까 사실적인 거, 팩트를 부정할 때 우를 쓰고 메는 아직 사실이 아닌 거, 소망, 명령, 가정 이런 것들을 부정할 때 매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정명령법은 매를 항상 사용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우데익스 자체는 무슨 뜻인가요? 우데이스는요, 그래서 영어의 n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no one이 되는 거고 아무도 없음. 근데 이제 뒤에 명사가 오면은 no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아닌 아무도 없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도 듣지 않는다라고 할 거면은 우데이스 다음에 이제 인간은 안트로포스라고 하죠. 그래서 우데이스 안트로포스 아쿠에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no human listen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데이스 자체는 no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의. 근데 네,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 오는 명사가 이제 남성 명사면은 우데이스 쓰고 여성 명사면은 우데미아 쓰고 중성 명사면 우덴 쓰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우데이스는 이런 뜻이라고 아시면 되고 비슷한 게 우디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디스의 악센트가 이거 맞나? 잠시만요. 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디스. 네, 우디스. 이게 이제 이것도 노원이라는 뜻인데 아까 봤었던 띠스가 노원, 띠스가 후였죠. 거기서 그 띠스에서 액센트를 빼면은 그냥 someone이라는 뜻이 돼요. 거기에 우를 붙여서 우디스 하면은 누구도 아닌 노원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우디스라는 표현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nobody 그거 맞아요. 그 오디세이아에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가 키클롭스 그 외눈박이 괴물 있죠. 그 외눈박이 괴물들이 사는 섬에 갔다가 이제 동료들을 막 외눈박이들이 잡아먹고 폴리페모스라는 그 외눈박이가 잡아먹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외눈박이의 눈을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지져가지고 눈을 지져서 막 눈을 없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죽진 않고 거기서 이제 막 아파해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돌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할 때 너 누구냐라고 하니까 오디세우스가 거기서 사실 그냥 집에 가면 돼요. 대답 안 하고 집에 가면 되는데 거기서 좀 웃긴 장면인데 오디세우스가 아직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뭐가 남아 있어서 그랬는지 거기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니까 대답을 하는데 이제 자기 이름은 실제로 말하지 않고 네 이름이 뭐냐라고 하니까 우티스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티스다. 근데 이 우티스가 이제 노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폴리페모스가 막 아파하고 있으니까 다른 외눈박이 괴물들 친구들이 와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왜 그러냐? 너 왜 이렇게 눈 아파하고 있냐? 누가 그랬냐? 하니까 우티스가 했다라고 이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폴리페모스는. 근데 그 우티스가 했다라는 말이 히라버로는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No one did it 이게 되니까 아무도 그런 게 아니야라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폴리페모스 말고 이제 다른 친구들은 얘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고 이제 폴리페모스 혼자 아파하고 그래가지고 또 화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해가지고 오디세우스한테 약간 뭐 저주 같은 걸 해가지고 그게 또 통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사실 우티스로 도발을 하지 않았으면 좀 더 집에 편하게 갔는데 또 여기서 뭘 해버려가지고 좀 더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티스라는 표현은 굉장히 재미있고 서양어가 아닌 모국어를 가진 그러니까 인도 유럽어족이 아닌 대부분의 모국어를 가진 번역자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옮길 방법이 없습니다. 서구어는 다 그냥 이 노원 같은 표현이 하나쯤은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옮기면 되는데 그렇게 어색하진 않은데 이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어도 그렇고 최근에 나온 그 이준석 선생님 번역은 아마 아무도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무도 아니에 뭐 땡땡을 쳤나? 아마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우티스라는 이름이 히라버로는 그냥 사람 이름이어도 좀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는 이름인데 뭐 그렇게 이름을 쓰는 사람 없지만 그냥 그렇게 쓸 수 있는 이름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리고 문법적으로 그게 그 워드 플레이가 되는데 한국어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달아야 되죠. 근데 좀 유머러스한 농담에 주석을 붙일 때 번역가가 되게 비참한 감정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머를 설명하는 것만큼 구차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아 여기가 바로 그 우티스구나, 노바디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꼭 감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요담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그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은 그 다음 문장을 방금 김주호님 읽으셨죠? 다시 장지은님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베으로 엘세카이 블랙베이 오 퀴베르네타. 이리로 와서 보시오. 키잡이여. 에케이 가르티 엔테 덱시아 호 헤게스트라토스. 왜냐면 헤게스트라토스가 오른손에 뭔가를 들고 있어. 설문가를 들고 있어. 네, 좋습니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디카이오폴리스가 와서 뭔가 얘기를 합니다. 요로엘 데카이블레페 여기 와서 봐라. 키베르네타 키잡이야. 저희 배웠던 명령법 2인칭 단수 나오고 있고요. 에케이가르띠 엔테덱시아 호헤게스트라토스. 이제 호헤게스트라토스가 당연히 주어겠죠. 주격 호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동사는 에케이입니다. 에케이라는 동사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인 뜻은요. have예요. 그냥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게 기본적인 뜻이고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뜻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지금 have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르는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거니까 내가 왜 오라고 했냐면 이런 뜻이겠죠. 왜 오라고 했냐면 헤게스트라토스가 가지고 있어. 띠 무언가를 엔테덱시아 오른손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표현은 띠인데요. 이제 아까 띠랑 띠스 나왔죠. 근데 거기는 띠 악센트가 있는 예 악센트가 붙어 있는 띠랑 띠스였죠. 없으면요, 그냥 부정대명사입니다. 즉, indefinite pronoun, 그러니까 something 또는 someone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 무언가 또는 누군가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물론 엔클리틱 규칙에 따르면은 뒤에 엔클리틱 다른 단어가 오면은 액센트가 붙을 수 있어요. 그때 붙을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잘 문맥을 살펴서 이게 의문사로 쓰였는지 부정대명사로 쓰였는지 잘 봐야 되고 일단 지금은 그런 예외는 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띠와 띠스라는 표현은 악센트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그래서 있는 거는 의문사, what이란 뜻이고, 없는 거는 someone 또는 something, 무언가, 누군가, 정해지지 않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덱시아. 이 표현도 재밌는데, 덱시아, 해 덱시아 하면요. 여성 명사, 해 덱시아 하면은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덱시아는 형용사예요. 덱시오스, 덱시에, 덱시에가 아니던데. 네, 덱시아. 잘못 써줬다. 덱시아, 덱시아, 덱시온.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의라는 뜻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근데 이게 해 덱시아가 오른손이 된 이유는 원래는 케이르가 있습니다. 해 케이르. 해 케이르가 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해 덱시아 케이르라고 써야지 오른손이란 뜻인데 귀찮아서 그냥 해 덱시아라고 여성 정관사 붙이면 그냥 그거 오른손이라고 하자라고 돼서 해 덱시아가 오른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엔 덱시아 하잖아요. 무관사로 그냥 엔 덱시아 하면은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엔테덱시아라고 하면은 이 정관사를 붙이면은 이 정관사는 사실 좀 소유격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 오른손이니까 누군가의 오른손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주어의 오른손이에요. 결국에는 그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엔테덱시아라고 정관사를 붙이게 되면 이거는 진짜로 오른손에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에. 근데 이제 정관사 없이 그냥 무관사로 쓰면은 오른쪽에 라는 뜻이에요. 그냥 오른손에가 아니라 오른쪽에. 영어도 그냥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이렇게 핸드라는 게 꼭 뜻이 없어도 핸드를 방향이라는 뜻으로 어쨌든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엔덱시아라고 하면은 오른쪽에가 되고 엔테덱시아라고 해야지 오른손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엔테덱시아, 오른손에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여기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다면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제가 그 다음 한 문장으로 네, 질문 써주시죠. 아, 델포이 마지막 신탁 원문이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우케티 포이보스 에케이 칼리벤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케티 포이보스 에케이 칼리벤이라는 부분의 우케티가 어떤 표현이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우케티는요 욱이랑 에띠예요. 근데 에띠가 무슨 뜻이냐면 still 영어에 여전히 계속해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욱 에띠 하면은 no longer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그래서 이 우케티 포이보스 에케이 칼리벤이라는 거는 더 이상 포이보스가 칼리벤이 뭐죠? 칼리벤을 갖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칼리벤. 칼리베가 오두막? 무슨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포이보스가 아폴론이죠. 포이보스가 칼리벤을 오두막을 더 이상 갖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폴론 집 다 무너졌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신탁인 거군요. 그래서 더 이상 신탁을 주지 않는다라는 뜻인가 보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슬라이드의 텍스트를 읽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Die Case and Dexia o Hegestrate 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우덴 에코 애곡의 오 필레 라고 대답하죠. 그러면은 띠에 케이스 엔테덱시아 이 띠는 다시 액센트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문사죠. 무엇을 에케 이스 스가 붙었으니까 에이스가 붙었으니까 2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 엔테덱시아 오른손에 오 헤게스트라테 헤게스트라토스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주 절망적으로 절실하게 덮으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우데네코 애국에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오 필레 하면은 친구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필로스가 호필로스가 이제 친구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네, 여긴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네, 네, 한 번 더
한 바퀴 더 부탁을 드릴까요? 네, 김지원님, 다음 읽어주실까요? 보세요. 우갈 알레테 레게이오 헤게스트라토스 벨레퀸 가르 에케이 엔테이 덱시아 오 헤르 내가 뭐였지? 휘게 휘게 스트라토스 네, 헤게스트라토스죠. 헤게토스트라토스 호 안트로포스 또 플레이온 카타 듀에이 맞나요? 네, 네, 플로이온이죠, 여기는. 네, 아 플로이온 네. 까다디에이. 신이시여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헤게스트라토스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네, 왜냐하면 헤게스트라토스가 그의 오른손에 도끼를 들고 있다. 이 자식이 배를 아래로 가라앉히고 있다. 네, 좋습니다. 이 자식 훌륭한 번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인간이 이제 직역하자면 호암트로포스니까 인간이라서. 근데 그 인간은 이때 인간이란 말은 네, 그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놈이 지금 배를 가라앉히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잘 해주셨습니다. 네, 처음부터 다시 보죠. 오 제우 하면은 제우스 신이시여가 되겠죠. 다음에 우가라 레테 레게이 호 헤게스트라토스. 이제 헤게스트라토스가 우 알레테 레게이 하면 이제 알레테는요. 알레테스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3변의 형용사인데 이거에 중성 복수 대격 형태를 써요. 그래서 사실 직역하면은 진실들을 말하지 않습니다인데 이때는 직역해서 이렇게 대격을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진실 되게 말하지 않는다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뭐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거나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거나 그게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성복수가 부사적인 용법으로 옮겨간다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실. 그래서 딱히 뭐 복수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중성복수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다라는 한 예시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은 펠레퀸 도끼를 에케이 가지고 있다. 엔테덱시아 오른손에 호에게스트라토스 헤게스트라토스가 호안트로포스 이 인간이 이 자식이 또 블로이온 배를 까다리에이 가라앉히고 있다. 까다뒤에이는 이제 뒤오가 가라앉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까다 하면은 더 강조가 되겠죠. 아래로 가라앉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배를 가라앉히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 질문 있으실까요? 다음에 읽어보도록 하죠. 다음 장지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레게스 오 디카이오플리 뒤에이토 플로이온 호 헤게스트라토스? 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디카이오폴리스야? 헤게스트라토스가 배를 가라앉히고 있다고? 알라디아띠우 람바네테 휘메이스 돈 안트로폰 오 나우타이 데우로 데우로. 아니, 그 선원들아, 저 사람을 너희는 왜 잡지 않니? 여기로 여기로. 네, 좋습니다.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네, 정확하게 잘해 주셨고요. 해석은 굉장히 틀린 게 없고 문법적으로 뭐 포인트만 보죠. 띠레게이스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의문사 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디카이오폴리스 헤게스트라토스가 배를 가라앉힌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실 이거는 뭔가 텍스트, 그러니까 쓰여 있는 산문이라면 문어체라면 이런 식으로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장치 없이 물음표만 붙여서 의문문으로 만드는 거는 구어체니까 이제 가능한 거예요. 문어에서는 잘 안 쓰고, 근데 당연히 뭐 구어에서는 많이 쓰는 거고, 뭐 영어에서도 그냥 그렇게 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어순을 바꾸거나 뭘 하지 않아도 그냥 물음표 끝에만 올리면 물음이 되는 것처럼 이 부분도 그런 현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알라디아띠 우 람바네 테. 자, 여기 람바네
때에 주목을 하셔야겠죠. 이 람반의 때는 2인칭 복수 현재형 직설법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래서 휘메이스라는 너희들이라는 인칭 대명사가 나오죠. 2인칭 복수 인칭 대명사입니다. 너희들. 그래서 너희들은 왜 디아띠 아니 너희들은 왜 그 사람을 저 사람을 또는 안트로폰 저 사람을 잡지 않는 거냐 오 나우따이 선원들아 네, 여기 이 나우따이는 잘해주신 것처럼 앞에 오가 붙어 있으니까 혹격입니다.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아 대우로 대우로 여기로 여기로 여기다 여기 여기 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네, 여기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마지막 파트 읽고 오늘 독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이모이 페우고 외국에 깔 립토 에마오톤 엑투 블로이우 그다음에 보에테이 보에테이 때 오 나우다이 보에테이 때 가이 디오케테 되겠습니다. 자, 이 오이모이 페우고 애고게라고 하면요. 오이모이는 그냥 간투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아이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페우고는 빠져나가다, 도망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망가겠다, 빠져나가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립토는 이제 뛰어내리다가 아니라 이렇게 던지다, 던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립토 에마오톤까지 해야지 뛰어내리다라는 뜻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throw myself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이건 이제 1인칭 절기대명사라고 해서 나 자신을 립토 던지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뛰어내리겠다라는 뜻이죠. 우리말로는 뛰어내리겠다라고 하는 자동사가 있으니까 그냥 뛰어내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가끔 그런 표현들이 이제 히라버도 그렇고 이제 서구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특히 뭐 독일어나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명동사라는 애들이 있죠. 세 같은 거 붙어가지고 이제 아니면 세나 뭐 지히나 이런 거 붙어가지고 뭔가 자기에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이게 기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표현하고 싶은데 자동사예요. 근데 자동사라는 어떤 범주가 형성되기 전에는 타동사만 있었을 때는 결국엔 자기에 대해서 뭔가 이 행동을 한다라는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립토 에마우토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나를 던지겠다. 나를 던지겠다. 어디로부터냐면 이 배로부터. 이 에크는 out of 뭐뭐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뚜플로이오는 속격이죠. 그래서 이 액이라는 전치사는 속격과 함께 쓰입니다. 뭐뭐로부터 이런 식으로 속격은 주로 속격의 기본 의미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좀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 공간적인 이미지를 그려보시면은 뭐냐면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액이라는 전치사와 그래서 잘 맞는 건데 속격 자체가 뭔가로부터 빼내는 이미지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속격이라고 하는 그 속이라는 뭔가에 속해 있다라는 것도 어떤 전체에서 뺄 수 있으니까 부분으로 뺄 수 있으니까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는 속이 아니라 빼는 거예요. 빼는 거. 그래서 그걸로 보시는 게 좀 이 모든 격은 전치사도 그렇고 격은 공간적인 의미로 일단은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뭐냐면은 뭐 대격은 가는 방향 이렇게 쭉 움직이는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뭐 그다음에 속격은 빠져나오는 방향이고 좀 이렇게 기본적인 의미를 일단은 이미지로 갖고 가시면은 조금 더 편해집니다. 직관적으로 일단 닿아요. 문법적으로 체계화하는 건 좀 어렵지만 직관적으로 닿으니까 이 액두플로이우라는 표현에서 액두플로이우라는 이 속격은 분리 어떤 빠져나오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원들한테 도와달라고 외치면서 보에테이떼라고 하면은 이제 보에테오라는 동사가 돕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음융합 엡실론으로 이 엡실론이 있죠. 그래서 모음융합 엡실론 동사에 속하기 때문에 A 때에서 이 고악센트 붙어 있죠. 그래서 명령형 인칭 복수고요. 도와라 선원들아 도와라 그리고 디오케 때는 디오코 동사가 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쫓아가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쫓아가다. 네, 그러면은 잠시만요. 음,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저번에 이제 연습 문제를 숙제를 좀 드렸었어요. 그 부분 정답을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일단 하나하나 그냥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1번 보시면은 때 스케네 이렇게 돼 있는데 무대라는 뜻이고 이렇게 성수격 쓰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성 단수 역격입니다. 그다음에 해 데모크라티아라고 하면은 여성 단수 주격이고 민주정이라는 뜻입니다. 뭐 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조금 뭐 주의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게 주의인지 민주정 체제인지 적어도 저희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민주주의가 그들의 민주주의와 차이가 많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예 관련이 없냐 하면은 그건 절대로 아니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그들이 이해하기로는 일단은 민주정이라는 용어를 저는 더 선호합니다. 데모크라티아의 번역어로는 적어도. 그다음에 또 네우론이라고 하면은 힘줄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중성이기 때문에 주격도 될 수 있고 대격도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뚜 스켈레뚜 하면은 미라라는 뜻이에요. 스켈레톤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해골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찾아봤어요. 그래서 스켈레톤 해골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미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는 스켈레토스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 형용사가 어 마른, 그러니까 삐쩍 마른 이런 뜻이라서 삐쩍 마른 것이라는 또는 삐쩍 마른 사람이라는 이 남성 명사 화해서 미라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성 명사 주격, 속격으로 봐서 뚜 스켈레토 이렇게 되고 뚜스 옵탈무스는 이제 남성 복수 대격 눈이라는 뜻이고요. 토 아스트마는 토니까 중성난수 주격 또는 대격이겠죠. 헐떡임이라는 뜻입니다. 천식 그 영어의 에스마 그거예요. 그다음에 또이스 데스포타이스 하면은 뒤에 이제 따이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정관사가 또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아니라 남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성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남성인 명사들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남성 대격 복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돈 스퐁곤은 이제 복수 속격까지는 알 수 있어요. 돈이면은. 근데 사실 남성, 여성, 중성이 다 복수 속격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의 성은 찾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사실 남성입니다. 스폰고스라서. 그래서 스폰지라는 뜻이고 해면이죠. 해면. 그 다음에 딱그라니아 하면은 두개골이라는 뜻이고 이것도 중성복수 주격이거나 대격입니다. 따기 때문에 중성복수 대격이거나 주격이겠죠. 그다음에 테스트라고이디아스라고 하면은 여성 단수 속격 비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트라고디아는 그 트라제디 영어로 트라제디라는 것의 어원이죠. 트라고스와 오이데라는 명사가 합쳐진 형태예요. 그러니까 염소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염소의 노래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기를 이거는 사티로스 극에서 왔다. 사티로스들을 뭐 이렇게 사티로스가 그러니까 그 반인반수인 그 염소의 하반신과 인간의 상반신을 한 신이라서 굉장히 막 뛰어놀고 디오니소스를 또 따르는 신이기 때문에 하급 신이기 때문에 디오니소스 축제와 연관이 있었고 비극은 원래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티로스 극을 하면서 염소를 흉내내는 어떤 노래들을 했고 그러면서 그게 비극으로 발전했다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보고에 써 있기 때문에 그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도 비극의 기원은 이미 몰랐어요. 그냥 아리스토텔레스도 찾고 찾고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하고 찾아놓은 거예요. 내 생각엔 이렇다. 그게 이제 생긴 게 아마 뭐 지금과 같은 비극의 형태로 발달한 거는 이제 6세기 중반이거나 초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에 아마 한 7세기 정도에는 뭐 그런 형태였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설은 염소의 노래라고 했을 때 그 염소라는 거를 바치는 희생제의의 희생양으로 봐서 그 희생제물로서의 염소를 바치는 노래. 그래서 그런 제의에 쓰는 노래를 아마 비극의 원천으로 보는 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독일에서 좀 나왔던 설인데, 그게 저는 이제 전공자가 아니라서 뭐 지금의 학계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에 꼭 틀린 게 있는 건가? 의심할 이유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이제 저로서는 하는데 뭐 전공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제가 그냥 가장 기본적인 사전 같은 거, 전공자들이 만든 사전 같은 거 찾아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설이 있다라는 게 비극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니체 얘기 찾아봐도 좀 비슷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비극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뭘 그런 거를 비극의 기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냐?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문제는 칼로스 칼레 칼론이라는 형용사를 이 관사와 명사 사이에 올바른 형태로 집어넣으세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어수는 꼭 지켜야 돼요. 왜냐면은 호기베르네테스 칼로스라고 말하면은 아름다운 키잡이라는 뜻이 아니라 키잡이는 아름답다 라는 뜻이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배웠어요. 그 어트리뷰티브 포지션이라는 프레디케이티브 포지션이라는 얘가 있어서 형용사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이 명사를 수식하는 건지 서술하는 건지가 달라진다 라는 거 배웠기 때문에 그 어순에 맞게 꼭 이렇게 관사 명사 사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호 칼로스 끼베르네테스 남성 주격이기 때문에 칼로스가 됩니다. 그다음에 2번은 또 플로이온 중성 단수 주격이거나 대격이기 때문에 칼론이 됩니다. 악센트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울티마에 붙어 있고 원래는 예악센트이기 때문에 뒤에 단어가 왔을 때 중악센트, 그라브 악센트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뚜 깔루 에르구 이거는 에르구는 중성 단수 속격이니까 깔루가 됩니다. 자, 여기는 속격이고 울티마에 붙어 있으면 악센트가 뒤에 울티마에 서컴플렉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깔루가 됐고요. 이런 거 어렵죠. 사실 악센트까지는 틀리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따스칼라스 아테나스. 이제 아테나이라는 이름 자체가 복수입니다. 그래서 복수 바뀔 때도 다 격변할 때도 당연히 다 복수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따스칼라스 아테나스 이렇게 바뀝니다. 그다음에 또이스 칼로이스 안트로포이스는 남성 복수 역격이니까 칼로이스가 됩니다. 이것도 울티마 역격이니까 악센트가 고악센트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6번 땐 아크로폴린 하면은 여성 단수 대격이니까 깔렌이 되고요. 7번 돈 파르테누나라고 하면은 남성 대격이니까 깔론이 됩니다. 여기도 다 그라브 바뀌었죠. 악센트. 그다음에 따이스 깔라이스 보아이스 보에 하면은 보의 여성명사 해보에 하면은 외침이라는 뜻이 기본이고 가끔 노래라는 뜻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성 복수 역격 따이스니까 깔라이스가 됩니다. 따라가서. 그다음에 또 또이 깔로이 블로이오이 나오면은 이제 역격 중성 블로이오는 중성이죠. 그래서 중성 역격 단수니까 깔로이가 되고 때 아크로폴레이는 여성 단수 역격이니까 깔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 깔레이 아크로폴레이. 연습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이 정답이랑 맞춰보시면서 검토를 하시면 되고, 안 풀어보신 분들은 꼭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똑같이, 음, E랑 F, 네, 둘 다 짧으니까 E, F 둘 다 준비를 일단 해오시고요. 다 읽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연습 문제도 드릴 거기 때문에. 위에 산문 파트도 조금 있죠. 그 내레이션 파트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는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가능하신 대로, EF 둘 다 읽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 이제 여기 했던 것처럼 연습 문제 숙제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네, 시간 되면은 같이 정답 맞춰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첫 번째 연습 문제에서요, 네. 7번에 어큐서티브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제가 잘못 네, 적었네요. 데이티브가 맞죠? 네, 네. 여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주에 똑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